뜯어 고치는 건 나도 변형 문제는 이건 만들 거야. 변형 문제 만들 건데 이 원문을 꼼꼼하게 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이긴 하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한 1, 2분 정도 그냥 앞에 화면 쭉쭉 보면 이해될 거거든. 그 다음에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니까 PDF 파일 올려줄 테니까 찜찜한 학생들은 이거 PDF 파일 보면서 한번 필기는 해보세요. 첫 번째, 이 플리퍼에 대한 얘기죠. 이 질문은 그냥 인물 설명이에요. 이 플리퍼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구누구라고 여겨지는 거니까 무슨 태인 거 하나 정도? 수동태인 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격 보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파운딩 파더는 얘들아 뭐야? 창립 아버지죠? 창립 아버지. 창시자죠? 뭐에? 르네상스 아키텍처의 창시자라고 여겨진다. 그는 1377년 플로렌스에서 태어났고 플리퍼는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이 사람은 또 트레인드 어떻게 됐어? 훈련받았어. 뭐로? 금세 공자나 시계 제작자로 훈련받았죠? 뭐가 되기 전에? 건축가가 되기 전에. 그냥 쭉쭉 읽히지 진짜로. 그 다음에 when he was around 25 years old 그가 대략 몇 살쯤 됐을 때? 25살쯤 됐을 때 그는 traveled to Rome with his friend 친구인 바로 조각가 도나텔로랑 같이 로마 갔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얘는 뭐 했는데? study 연구했지? remains는 유물이죠? 고대 로마 건물의 유물을 그곳에서 연구했대요. 그래서 친구랑 로마 가서 건물 연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건축적인 커미션은 임무죠. 얘가 의뢰를 받았는데 그 의뢰는 바로 뭐였냐면 이 오스페델 뭐야? 요거를 의뢰 받았대요. 그쵸? 근데 이것은 one of the great 가장 위대한 르네상스의 건물 중에 하나래. 그래서 얘가 가장 처음으로 의뢰받아서 만들었더니 그게 가장 위대한 르네상스 건축물 중에 하나가 된 거야. 됐니? 지금까지 진짜 어려울 거 있니?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어먼보로 많은 다른 파인워크스 훌륭한 작품들도 있거든. 그 훌륭한 작품에는 얘는 또 뭐가 있냐면 including 포함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chapels in Florentine 플로렌틴 교회에 있는 예배당과 같은 다른 훌륭한 작품들도 강화시켰는데 그의 명성을 강화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스터닝 덤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돔이 있습니다. 두오모라는 멋진 돔도 그의 뭐다? 굉장히 걸작인 거죠. 그래서 그는 또한 설계했는데 머시너리 기기를 하나 설계했는데 이 기기는 바로 뭐냐면 특수 효과를 produce 만드는 기기인 거지. 어디서? theoretical productions는 그치? 연극 생산에 있어서 지금 연극 생산에 있어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뭐도 만들어냈다? 기기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는 플로렌스에서 죽었고 두오모에 묻혔어. 끝. 사실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넘어간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는 25세의 무렵 조각가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 닮은 친구랑 간 거죠. 아버지 닮은 얘들아 내용이 없어. 이거 혹시 일치불일치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9번. 이번에 얘들아 잠깐 이제 지문을 잠깐 읽었다면 29번은 어려워. 29번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워. 그리고 반면에 30번은 엄청 쉬워. 29번만 잘 넘어가면 돼. 29번에 저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 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perspective. 관점이 아니거든, 저기서는. 원근법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원근법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항상 어렵거든, 영어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노란색이자 파란색이니까 다 있는 거지. 첫 번째에서 끝나는 문장이야, 이거. 예술에 있어서는 there are a number of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하는 방법이 있지?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근법 왜 사용하지? To obtain. 뭘 얻기 위해? Illusion of depth. 그쵸? 깊이에 대한 착시를 얻기 위해 원근법을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그 여러 방법에는 뭐가 있는데 하고 including부터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
그 원근법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는 첫 번째는 using colors. 뭘 사용할 수가 있어? 색과 그 다음에 graduated values는 그라데이션 값이죠. 그라데이션이 뭔지 알지? 점차적으로 진해지고 옅어지는 거. 그라데이션 값을 사용합니다. 뭐에? 흑백의 그라데이션 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drawing 뭐에? 그립니다. subject는 얘들아 대상이죠. 그 물체 대상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applying은 적용시키다죠.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는데 기하학 시스템인데 누구의 기하학 시스템? 원근법의 기하학 시스템의 법칙을 적용해서 대상을 정밀하게 그리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아 원근법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 예시에는 색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흑백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든 아니면 원근법에서 기하학 시스템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물체를 세밀하게 그리든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깊이에 대한 어떤 일루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문장 확실히 이해됐어? 그러면 이 질문 끝나요. In order to achieve perspective, 뭘 얻기 위해서는?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observations, 뭘 해야죠? 관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체를 제대로 뚫어져라 봐야 원근법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the forms, 형태나 아니면 objects. objects가 뭐죠? 물체, 대상, 형체나 물체가 있는데 어떤 형태나 물체가 있냐면 you draw, 네가 뭐해? 그려. 얘들아 그림은 어디다 그려? 평평한 표면에 그리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는 도화지나 판 이런 건 평평하죠. 평평한 표면에 네가 그리는 이런 형태나 물체들은 실제로는 얘네는 다 뭘 갖고 있죠? 깊이를 갖고 있지.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저 앞에 책상을 그려. 그러면 저 책상 쟤네는 실제로는 깊이가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쟤네는 3D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는 디멘션 모두 갖고 있어. 실생활에서는 차원도 당연히 갖고 있다고. 그러면 as you view them, 네가 그것들을 뭐해? 봐. 그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place는 배치시키다지. 네가 그 물체들을 보고 그것들의 모양과 형태를 어디에 배치시킬 거냐면 drawing surface는 그림 그리는 표면이니까 도화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 네가 뭐 할 때 배치시킬 때 try 뭐 해라? 시도해. to represent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래. 얘들아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depth 뭐를? 저 깊이를 뭐 하려고 하래? 나타내려고 시도하래요. represent부터 시작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으면 좀 편하겠지? 나타내는데 얘들아 누구를 나타낼 거냐면 저 깊이를 나타내래요. 됐니? 그러면 represent는 타동사니까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that depth인 거지. 저런 깊이를 나타내려고 표현하는데 왜 나타낼 거냐면 to make 뭐뭐 하기 위해서. make는 다시 무슨 동사 여기서? 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 나온 거지. 그 다음에 appear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누가 나온 거야? realistic이라는 누가 나온 거지? 형용사 보어가 나온 거잖아. 이해됐니 이거? 그러면 정확하게 묶어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 봅니다. 야, 네가 저런 물체들을 관찰한 다음에 저런 형태나 모양을 도화지 같은 평평한 표면에 네가 나타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저런 깊이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그 물체들이 appear realistic, 어떻게 보이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몇 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깊이를 표현하라는 건 얘들아 현실적이고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원근법을 제대로 표현해서 깊이를 나타내라는 거지. 방금 말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 다음에 objects, 이런 물체들은 appear differently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appear은 나타나다죠. 물체들은 나타나는데 differently 어떻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 물체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지? 보여지는데 various positions 어디서 보여지면?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질 때 물체들은 당연히 어떻게 드러나지?
다르게 드러나는 거지. 방금 말 이해됐니? 그래서 물체가 내가 앞에서 보면 물체의 앞면이 보일 거고 옆에서 보면 물체의 측면이 보일 거야. 물체가 어디서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물체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죠?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 거?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establish, 뭐 하는 거? viewpoint. 내가 보는 시점을 정확하게 establish, 뭐해? 확립하고 stick with it.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 고수하는 게 important, 뭐하다? 중요해. 왜냐면 내가 저거 원근법 사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앞에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고 그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면 when observing a subject, 왜 여기서는 또 pp가 아니라 ing가 나왔는지 볼까? 뒤에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you잖아. 그치?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이야? 너가 관찰되는 거야? 관찰하니까 분사구문 원칙상 여기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네가 한 대상을 뭐 할 때는 관찰할 때는 너는 봐야 돼. 깊이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돼? 3차원도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일단은 관찰을 분명하게 해주라는 거였지. 그래서 원근법,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이미 결론 떴네? 얘들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철저하게 뭐 해야 되지? 관찰해야 돼. 어디서? 한 고정 뷰 포인트에서. 관찰을 먼저 할 거야. 그거에 대한 깊이나 3차원을 먼저 정확히 관찰을 해. 그리고선 그림 그릴 때 그걸 다 뭐 하면 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네. 방금 말 이해됐어? 그럼 이제 봐봐. When you draw this subject, 네가 이런 대상을 이제 어디에 그릴 때? 평평한 표면에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as it appears to the eye. 그게 어디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면에 그린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관찰한 것을 그대로 뭐 하겠다? 그리겠다. 그러면 너는 are drawing, 그리고 있는 건데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원근법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근법이라는 건 네가 그 대상의 뭐랑 뭐를? 깊이와 뭐를? 차원이죠? 3차원 얘기하는 거지. 이 대상의 깊이와 차원을 먼저 뭐 한 다음에 관찰하고 관찰한 걸 기반으로 이거를 뭐 하면 돼? 그냥 뭐 하면 돼? 그리기를 하면 이게 바로 뭘 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표현들이 조금씩 있긴 했지. 뭐 얘들아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좀 더 자잘구레하게 들어갔냐면 뷰포인트 바꾸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하면서 뭐 색감이나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더 풍미롭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추가적인 말들이 더 들어가긴 했지.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원근법의 키워드고 이거 대상 깊이랑 3dimensional 3차원 제대로 관찰한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정밀하게 그려놓으면 니는 원근법을 종이에 표현한 거야.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30번 어려운 거 넘겼으면 이제 쉬운 게 오죠. 키워드 누구라고? 오일 프라이스입니다. 얘들아 오일 가격이지. 근데 너네 되게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봐. 얘들아 우리 얘들아 이란이나 아니면은 중동에서 오일 가격을 갑자기 올리잖아. 그럼 우리나라 힘들지. 그치? 왜 힘들지?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오일을 많이 쓰잖아. 저 오일을 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 저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들이 운영하는데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어. 그럼 반면에 얘들아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체들이 기업 운영하는데 뭐하지? 쉬워. 흔히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자동차 사용하는 것만 생각해도 쉽잖아. 기름값 올라가면 사람들 실제로 여행을 많이 안 간대죠.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 이번에는 이거 풀 때는 뭐가 잡혔으면 소재 풀마가 좀 잘 잡히면서 따라와야 돼. 얘들아 상식적으로 low oil prices positive일까 네거티브일까? positive야. 논리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따라와. 낮은 오일 가격은 a good thing. 뭐 한 거다? 좋은 거야. 왜냐하면 it means 그것은 뭐해? 의미해. 얘들아 낮은 오일 가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lower energy cost이지.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 뭐 하는데? 생산하는데. 누구한테 있어서? 대부분의 산업체들한테 있어서. 되게 당연한 얘기죠? 회사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오일 갖다 써야 되는데 오일 값이 낮으면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누구한테 있어서는? 자동차와 로지스틱스 인더스트리스, 물류업에 있어서는. 특히 물류업에 있어서 얘들아 비행기나 배로 막 계속 실어야 되는데 오일값 싸지면은 꿀이죠? 그치? 근데 firms,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benefit, 뭘 얻어? 이익을 얻는데, 그럼 얘들아 이익 얻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decrease 했대, 감소했대. cost, 비용인데 생산 비용이 감소했고 서비스 제공 비용이 감소했대. 얘들아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건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지.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당연히. 지금 풀마로 계속 소재가 이어져. 논리적으로 이게 풀마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has effect, 영향력을 가지죠. 이건 어떤 영향력을 해줄 수 있냐면 stimulate는 자극할 거야. 뭐를? aggregate supply는 총 공급을 자극해 줄 수 있대. 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내가 총 공급하는 게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총 공급을 자극하고, 그리고 provides, 뭐 해줄 거야? 제공할 거야. 또 자극을 제공하는데 for growth, 뭐 할 수도 있게 해줘?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그러면 방향성 지금 하나입니다.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 하락합니다. 오일 가격이 하락하는 건 positive, negative? positive야. 매우 positive지. 그래서 왜 positive인지 이게 다 1, 2, 3번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conversely 세모 쳐봐. 어떨 때 쓰면 연결 써요? 반대로 뒤집을 때야. 그냥 역접이 아니라. 그러면 뒷내용 투셔고 해볼까? 오일 가격 뭐 할까? 올라가. 좋아, 나빠? 나빠. 뒷내용 다 보였지? 갑자기 rise, 증가했어. 뭐가? 오일 가격이. 얘들아 오일 가격이 왜 증가했냐면 due to는 뭐뭐 때문이지. shrink는 축소됐거든. 뭐가 축소된 거지? 그래, 오일 생산이 축소되면 오일 가격이 얘들아 올라간단 말도 일단 좀 이해를 해볼까? 중동에서 오일을 안 만들어. 오일이 희소해졌지. 그러면 가격은 비싸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됐어 이거? 그러면 오일 생산의 축소 때문에 오일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절대로 굿뉴스, 뭐가 아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럼 오일 가격 상승은 네거티브네요. 그치? 이분도가 왜 나왔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약간 반대되는 얘기 잠깐 할 거야. 비록 그것은 분명히 gives a big boost는 굉장히 좋은 향상을 주거든. 누구한테는? 에너지 섹터한테는 큰 향상을 주지. 저 말도 은근히 이해 못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저 되게 단순한 얘기야. 얘들아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오일 못 써. 사람들이 기름값 비싸. 그럼 전기 자동차 쓰지. 이해됐니? 그러면 오일의 대체제인 다른 풍력 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은 뭐 할 수 있지? 얘는 올라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일부 분야인 누구한테는? 에너지 섹터한테는 이게 gives big boost, 뭘 줄 수 있을지라도? 향상을 줄 수 있을지라도 대부분들한테는 뭐한 소식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한테 나빠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look through history인데 얘들아 뭘 한번 살펴보겠대? 오일의 fluctuation은 유동이죠. 그치? 오일 가격의 유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proves this notion, 이 개념을 뭐한대? 증명해준대요. 그럼 이 개념을 증명해준다는 이게 원래 정답이었거든? 너네 건 disprove 이렇게 나오니? 이게 원래 prove로 가야 돼. 왜냐면 뒷내용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 개념을 증명해준다는 건 무슨 얘기할 거냐면 뒤에서도 오일 가격이 낮으면 좋고 높으면 나빠, 이 얘기할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this has been subject, 이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research, 뭐에?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것처럼 이것은 충분히 이 개념이 어떻게 된다? 입증이 돼. 그러면 뒤에 이제
한번 볼게요. 과거에도 어땠는지 계속 봤더니 following oil price jump야. 좋아. 얘들아, following은 따르는 거지. 얘들아, 오일 가격이 점프했대.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대? 10%. 왜 올라간 거야? 뒤에 얘들아 계속 풀마 잘 생각해봐. 오일 생산은 공급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잘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얘들아 분사 구문이었겠네요. following. 그러면 얘들아 뭘 따라가 보면 오일 가격이 10% 증가된 거를 따라가 보면 혹은 이 뒤에 이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이어서 누구는? 경제는? 그럼 방향성 잡고 가자. 얘들아 오일 가격 올라간 거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야. 그럼 뒤에 경제 탔나? 파탄나야 돼. 뒷내용 투시돼? 그러면 경제는 일반적으로 sees 뭐한다? 본대요 its output. 그것의 결과물인 누가? GDP가 향상될까 감소될까? 그래서 뒤에 누가 나왔어? slowed. 그 다음에 C는 무슨 동사? 지각 다음에 원래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데 얘들아 GDP가 늦춘 거야? GDP가 오일 가격 증가에 의해서 낮아진 거야? 그럼 무슨 관계? 수동 관계지. 이 GDP가 어떻게 됐다고요? 느려졌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1%포인트 정도에 근접해서 슬로우드, 느려졌다는 건 경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1%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 trillion, 트릴리언이 조예요. 그럼 얘들아 몇 조의 경제에서? 15조의 경제에서 that is, 저것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대략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100억, 10억, 100억, 1000억, 1500억의 손실이 일어난 거야. 뭐에 있어서? 잠재적인 부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 1,500억의 손실이 일어난 거라고. 왜? 네거티브한 상황이니까. 반면에 뒤에 또 연결사 누구 보여? Conversely. 그럼 뒤에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오일 가격 이번에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감소시켜서 경제 뭐 해졌다는 얘기 할 거야? 좋아졌다는 얘기.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그래서 시작부터 얘들아 much concern, 걱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왜 걱정이 없었냐면 오일 가격이 decreases. 내려갔으니까요. 맞죠? 오일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없는 거잖아. 뭐에? 얘들아 following은 뭐에 뒤이어서냐면 excess in its supply. 오일의 공급이 excess 어떻게 됐대? 초과했대. 얘들아 오일의 공급이 초과했다는 건 오일 넘쳐나는 거지. 그럼 오일 가격은 낮아져. 그러니까 디크리지스가 된 거고. 이거에는 걱정이 있어 없어? 걱정이 없어야지. 걱정이 없다는 건 파지티브로 취급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해볼게요. 오일 가격이 하락하는 건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파지티브고 오일 가격이 뭐 하는 건? 상승하는 건 뭐다? 네거티브다. 해서 이 관계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 진짜 안 어렵지? 경제 원리를 살짝만 이해하면 정말 쉬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됐죠?